안녕하십니까. 경마편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일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이 12월 경마는 이 고배당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다음 주가 끝나면 서울 경마가 또 휴장을 맞게 되는데요. 휴장을 전후해서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하죠. 자, 오늘 일요경마 편성을 보니까 역시 좀 빡빡합니다. 고배당을 노려볼 재밌는 레이스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팅의 강약 조절 잘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4, 8, 9, 10, 11 4, 8, 9, 10, 11 이 중에서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는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이 7경주가 또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 충분히 좀 노릴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7경주는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제대로 한번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현장 추천 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000m 별정 A형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2280만원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김영곤의 5번마 한센 초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데뷔전부터 입상을 했고 데뷔전에서도 강민이 이걸 고배당으로 노렸던 녀석인데 그때 당시 인기 1위로 팔리는 로드란을 충마로 놓고 가지 못하면서 적중은 좀 실패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 한센 초이스는 데뷔전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뭐 또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죠. 주행심사 때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맞지 않았고 직전에도 외곽선 입장계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는데 몰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1번마 강야시대가 1번 게이트 다시 잘 뽑았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이걸 노렸다가 깨졌는데 2착 싸움에서 큰 착차는 없었어요.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고 오늘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꽃전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광야시대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판단이 되고 2번마 빅플랜은 이건 뭐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됩니다. 11월 8일 주행심사 때 선행을 하니까 무난한 끈기를 보였는데 그 전에 11월 1일 주행심사 10월 11일 주행심사 때는 모래를 맞고 능력 미달이 됐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편하게 앞선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3번마 원더풀 글로리도 직전에 선두권 외곽에서 갖다 비비다가 깨졌어요. 이것도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나서면서 열악감이 있었던 마필인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실전에서 계속 무기력하잖아요. 이런 마필도 안쪽 게이트면 뭐 대단한 데서 밀고 가는 상황이죠. 6번마 세네초이스가 7월 20일 날 데뷔전에서 모래를 맞고 그냥 바닥까지 쳐져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그냥 뭐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 글리터의 부산 19조 글리터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가 있어서 데뷔전부터 좀 많이 팔렸던 녀석인데요. 글쎄요, 이건 뭐 일단 재검 때 내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6번 세네초이스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겠고요. 1번마 광야시대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봅니다. 1번 광야시대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5번 한센 초이스, 뭐 인기마로 팔 테고 6번 세네 초이스. 현장 변수를 살펴볼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네요. 우선 관심만은 1번마 광야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이런 경주가 또 배당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m라는 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마 머니시장이 데뷔전에 바로 입상을 성공을 했고 앞선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이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은 겁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4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이탈 속도는 빨랐어요. 근데 안쪽에서 다른 말이 눈부신 한센이라는 마필이 치고 나서니까 안쪽을 내주고
선행만 내주고 외선에 바짝 붙여갔죠. 그러면서 그 페이스 유지하면서 따당으로 앞선에서 끝났던 경주였어요. 10월 25일 주행심사 때는 선행을 나서면서 여유가 많았고, 이런 마필은 지금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잖아요. 직전에도 외곽선이 모래 안 맞았고 주행심사 때도 모래를 맞지 않았고. 그런데 가만 보면 이번 경주가 상대 마필들이 좀 만만치 않은 스피드를 지닌 녀석들이에요. 뭐 6번 헤리티지 같은 마필도 9월 21일 데뷔전에서 외곽을 비비다가 깨졌는데 역시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상황이고, 7번 왕탱이도 마찬가지죠. 뭐 주행심사 때 선행을 했기 때문에 끈기를 보였는데 11월 8일 주행 심사 때는 그때는 또 외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8번 천지바람도 10월 11일 주행심사 때 보면은 선행을 나서면서 버텨냈던 내용이고, 직전에도 뭐 외곽으로 좀 쳐졌다가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이런 마필도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전개상 불안한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마 머니시장을 여기서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느냐, 그건 좀 현재까지 좀 신중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2번마 블루참이라는 마필이 전개 상황은 가장 유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9월 27일 경주에서 주행심사에서 일부러 모래를 많이 맞추고 쫓아가면서도 뚝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데뷔전에서 1300에서 강빈이 이걸 노렸는데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하지만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결승 뚝심에서는 2번마 블루참에 한 칼이 통할 수가 있는 게 그림이에요. 2번 블루참, 이게 인기도에서 얼마나 팔릴까요? 한 인기 4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기 4위. 2번 블루참은 배당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관심만은 2번마 블루참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주중에 이번 3경주를 준비를 하면서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예요. 최단거리 1000m에서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싸움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 4번마 컴플리트 킹덤, 일단 4번 게이트면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4번 컴플리트 킹덤이 오늘 감량기수까지 안장을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립니다. 직전에 문화일보의 대상경주 그 편성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편성상 4번마 컴플리트 킹덤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번마 컴플리트 킹덤은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동안 뛰었던 사이즈 분명 강한 편성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은 거죠. 이 선행을 하든지 외곽 선입을 하든지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뭐 안쪽에 3번 천하해제도 있고 뭐 윈블레이드 빠르죠. 마송톤도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은 되든 안 되든 선두권에 뒤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컴플리트 킹덤은 강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군전이면 1번마 소강캔디 같은 마필이 내선에서 최적 전개, 코파기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요런 거 지금 공백기 있고 승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요런 걸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9번마 유롱 플라잉이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8배짜리 점배당이었는데 그냥 단통 맞건 인정을 하고 적중을 했어요. 왜냐면 전개 상황이 너무나 좋잖아요. 뭐 선두권에 나설 수도 있고 쫓아가도 되는 마필. 직전에 1.8배 그냥 딱 한 방으로 적중했는데,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에게 좀 이렇게 짜부가 되면서 발주가 좋지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속이 아주 좋더라고요. 중속으로 자리를 딱 잡고 가면서 자리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9번마 유롱플라잉은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선입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 현장에서 마체중이 조금 더 늘어서 나온다면은 더욱 좋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박태진 기수 참 좋죠. 꾸준하게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데 9번마 유롱플라잉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노리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4번마 컴플리트 킹덤이 되겠습니다만은 정계상 복병은 1번마 송황캔디도 무시 못하고 9번마 유롱플라잉, 9번 유롱플라잉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근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일회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입양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 편성입니다.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편성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경주는 과감하게 공략합니다. 일단 중배당을 기본 막건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화끈한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1번마 천은장이 안토니오로 안장이 교체가 됐어요. 안토니오와 8월 31일 경주 호흡을 맞췄을 때에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 내용이 좋았던 녀석입니다.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1번마 천은장을 중심으로 인기마가 저배당이 형성이 될 텐데 1번마 천은장은 직전에도 인기 3위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강민이 완전히 잘랐습니다. 책임지고 잘랐습니다. 안 된다. 그냥 완전히 잘랐어요. 그러면서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엘리트 레이디의 PK 힐을 거의 뭐 한방성으로 적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천은장을 직전 경기에서 왜 잘랐냐?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약점 강민이 직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번마 천은장을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번 천은장은 오늘 편성상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안토니오 태워놓고 안 가는 거 없죠. 무조건 이빨 가는 거라서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만 이건 충마라고 인정이 안 돼요. 자, 여기는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놓고 때릴 대가리. 최근에 뭐 별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텐데 데뷔 초부터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본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원래는 선행마인데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한 이후로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야죠. 여기서는 와야 되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고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2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11번마 대신카누 11번 대신카누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9월 28일 날 그때 인기 12위였어요. 인기 12위였을 때 지금 천응장과 같이 떴던 경주죠. 그때 천응장과 같이 떴을 때에 2마리가 거의 착차가 없어요.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때 인기 12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5착에 머물렀고 10월 26일 날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 직전에도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에도 착차가 거의 없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두권이 자칫 잘못하면 선두권이 와장창 뭉개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11번 대신카누 같은 마필이 폭탄 배당을 안고 들어와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번 대신카누는 반드시 좀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11번 대신카누는 주력 막건으로 공략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경주는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부지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중배당 또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까지 두둑하게 한 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선마 5분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김호수 기수 안장한 3번마 해피피버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해피피버는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이고요. 10월 27일 날 브리더스컵 그 부경 예선 경주 그 강한 편성에서 인기 11위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 인기 11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고배당 주력 막건으로 노렸던 녀석입니다. 3번 해피피버는 오늘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죠. 9월 29일 경매마
그 특별 경주에서 세이브 더 월드 후착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경주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처럼만 뛰면은 여기서는 뭐 또 가능하다.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 선행도 되지만 단순 선행마가 아니죠. 선입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 해피피버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1번은 청담파이어가 직전에 같이 졌던 마필, 뭐 퀸 오브 월드라든가 페로드 캐싱가 이런 마필에게 졌어요. 졌는데 목차 거의 착차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승기수가 다실바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오늘 1번 게이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번 청담파이어는 당연히 여기서는 뭐 기본 막건으로 가져갈 대상이고요. 8번만 엔젤 킹스타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습니다. 선두권이 경합하는 그림에서는 8번만 엔젤 킹스타 요거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죠.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선두권에 나설 마필이 뭐 12번 퀸 오브 더 월드도 빠르고 또 뭐 9번 월드 투데이도 빠르고 안쪽에 뭐 해피피버라든가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뭐 도니 마이도 기본 대하시가 빠르고요. 그래서 엔젤킹 스타가 선두권 뒤에 묻어가다가 한 발을 더 쓰는 그림. 요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만 해피피버는 여기서는 뭐 강하게 읽어줄 인기마입니다. 3번 놓고 1번 8번 3 놓고 1번 8번 기본 막건은 3번 놓고 1번 8번이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박으른 기수 1번마 시티 송암이 최근 3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조건 자체가 너무나 유리해요. 또다시 1번 게이트를 뽑았는데 1번 게이트에 박으른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상대 선행마를 보면 1번마 시티 송암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뭐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에요. 1번 시티 송암은 여기서 뭐 무난하게 연투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선행을 하면 한 바퀴 돌겠고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말이죠. 9월 29일 날은 외곽 선입으로 대가리를 쳤고 8월 31일 경주는 늑발을 하고도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추인력이 날카롭게 살아있었어요. 1번 시티 송암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충마로 놓고 공략합니다. 1번 놓고 후착을 붙이는 레이스로 정리합니다. 3번은 골드레벨이 직전 시티 송암과 같이 뛰면서 3착에 머물렀는데 정말 쥐어짠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월 8일 경주에서는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뚝심을 보였는데 조금만 앞선 페이스가 빨라버리면 쫓아가다 끝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깜빡이로 팔릴 텐데 글쎄 좀 고민이 되죠. 10번마 매니스피드가 오히려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조금 더 뛰는데 1700에서 외곽에서 얼마큼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8월 18일 경주를 보면 그때 대가리 쳤던 그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이잖아요. 10번마 매니스피드가 오늘은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직전에는 뭐 그냥 완전히 꺾었지만 오늘은 10번 매니스피드 요거를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번 시티 송암을 놓고 후착해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3번마 골드레벨은 깜빡이로 팔려요.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주력으로 가져가기는 조심스럽고 10번마 매니스피드가 배당 가치는 충분한 도전마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1번 10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인기마 4마리가 팔리는 편성이 아닌가 보여져요. 5번마 터치스타맨, 9번마 카스텔코어, 12번 레거시, 그리고 안쪽에는 1번마 마루짱까지 1번, 5번, 9번, 12번 이 4마리의 4파전으로 배당판이 팔릴 겁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뭐 8번마 담양채강이나 7번 파이널 프런트라든가 이런 것도 강민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편성상 사이즈상은 일단 한 수 아래라고 접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번, 5번, 9번, 12번 이 4마리 중에
어떤 놈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외곽이 12번마 레거시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부담 중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1600m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데 아무래도 좀 더 검증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9번마 카틀코어가 직전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에는 현장에서 또 기수가 갑자기 교체가 되면서도 선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지금 3kg가 늘어나 있어요. 마루짱과 같이 뛰면서 마루짱을 반마신을 이겼는데 마루짱은 1번 게이트 좋아졌고 또 부담 중량의 변화가 없어요. 반면에 카틀코어는 9번 게이트인데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났다. 그럼 다시 뛰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번마 마루짱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 9번마 카틀코어는 선두권 전개를 바짝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이것도 뭐 무시는 할 수 없어요. 5번마 터치스타맨은 직전에 그 발주 요동길을 보이면서 낙마가 되면서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여줬던 그 상승세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깜빡이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1600에 대한 거리 검증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1번마 마루짱의 조건이 제일 좋죠. 부담 중량도 직전하고 동일하고 그 전에 10월 20일 경주를 보면 그때 최상현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어요. 좋게 말하면 능력 발휘가 안 된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안 간 거죠. 아예 안 간 겁니다. 그렇게 늦바라고 후미에서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을 남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마 마루짱은 직전에 1월 10일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 경주 내용이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그 전에 계속 걸음을 아껴뒀던 마필. 1번마 마루짱 이거 다시 한번 노립니다. 1번 마루짱이 좀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판단됩니다. 5번, 9번, 12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조건적으로 또 보여준 액면상 1번만 마루짱은 내선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죠. 1600에 대한 경쟁력 충분하고 1번마 마루짱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우선 관심만은 1번마 마루짱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2억 기수의 8번마 머탱런이 배당판의 올머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최근에 살아나는 걸음이 좋아요. 9월 28일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다가 건너편에서 선행을 뺏겼어요. 그리고 다시 결승선 재차 추진을 하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에도 선두권이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는데요. 스타트 자체가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중속이 좋더라고요. 중속으로 선두권 외곽까지 딱 붙여놓고 가면서 또 뭐 중간에 외곽에서 막 넘어가는 말이 있으니까 다 넘겨주고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자력 2착을 차지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17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상대 선행마가 뭐 몇 마리 있긴 합니다만 자기 페이스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8번 머탱런은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또 최근 두 번의 경주처럼 보내주고 쫓아가서도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속이 좋기 때문에 8번 머탱런은 여기서는 꺾고 가기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 머탱런이 인기 1위를 팔 텐데 이거는 웬만하면 뭐 인정을 하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로 정리를 합니다. 문제는 후차권에서 6번마 멋진 왕자가 데뷔 이후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데뷔전 10월 19일 데뷔전에서도 강민여고 충만 얻고 9.9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고 직전 경주에서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1300m까지 단숨에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좋아서 6번마 멋진 왕자가 깜빡이로 팔 텐데 문제는 오늘은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필이 원래 출전 등록을 할 때 이번 경주 1700에 등록을 했던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토요경마에서 1000m 레이스에 출전 등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0m에 출전하지 않고 갑자기 지금 1700을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현장까지 일단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마를 팔 텐데 깜빡이로 팔리면 좀 더 검증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승기수가
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 정도 늘어났고, 오히려 1번마 카일라이트 댄서가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죠. 17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문성 여기 태워놓고 가라마라 할 것도 없고 뭐 무조건 가는 건데요. 8번마 머팅런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후차권이 뭐 고만고만한데 1번마 카일라이트 댄서가 좋습니다. 그래서 8번 1번 막권, 기본 막권은 8번 1번, 뭐 중배당은 충분히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번 1번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주는 좀 이변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4번마 영광의 파티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경주에서 강빈이 6.2배짜리 인정하고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경주도 2.4배짜리 단통 막권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을 했어요. 일반 경주에서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죠. 10월 27일 날은 브리더스컵 부경 예선 너무나 강했고, 8월 25일 날은 그 육성신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 경주였죠. 역시 강한 편성에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일반 경주로 오늘 왔기 때문에 4번마 영광의 파티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립니다. 근데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순군전이고, 영광의 파티가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선행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섰을 때 더 뛰는 겁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전력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직전에 2착을 버텨내긴 했는데 그야말로 뽕을 뽑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군전에 이게 액면상 뭐 감장 조건도 좋고, 지금 순군전에 인기 1위를 팔 수밖에 없는데 강민은 이거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번 영광 파티는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9번마 용안담도 최근에 뛰는 내용 보면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진 않고, 5번마 아랍나래가 그래도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기 때문에 1600이 적정거리기 때문에 이것도 봐줘야 되는데, 일단 아랍나래는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7번마 타임스펙이라는 마필도 강민이 계속 좀 실전 변화를 째려봤던 녀석인데요. 1600m 이제 뭐 거리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은 예전만은 좀 덜해요. 하지만 여전히 1600m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자, 그래서 강민이 여기서 고배당 충마를 아예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은 바로 안쪽에 있는 김철의 1번마 좋은해예요. 1번마 좋은해. 휴양하기 전에 3월 24일 날 18배짜리를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어요. 그리고 공백기 길어진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대충 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이죠. 작년 5월 달에 강민이 이 좋은 애를 승부 막건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용구라는 마필과 동반 입상했을 때에 30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강하게 때려 먹었을 때, 그때 1600이었거든요. 그때 선행을 나서고, 안쪽 게이트 선행을 나서고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1600을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마필이에요. 또 그 전에는 1600에서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2착인가를 들어갔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1600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뛰고 올해 1월 달에 복귀전을 가졌죠. 그리고 또다시 공백이 길어지면서 10월 달에, 올 10월 달에 다시 복귀전을 치른 건데,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까먹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예전 전적을 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1600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인기마로 팔렸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기를 보니까 쫓아가는 전개로도 끝걸음이 살아있는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1번마 좋은 애가 기습 선행이 가능합니다. 4번마 영광의 파티보다는 오히려 1번 좋은 애의 기술적인 앞장승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입전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일본 좋은 애가 오늘은 한번 과감하게 좀 노려될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한 5위 되겠죠. 5위. 그래서 1번마 좋은 애, 요거는
웬만하면 현장까지 가서도 강민이 좀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까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인기반은 4번, 9번, 뭐 5번, 7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은 1번만 좋은 애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출전주기 정상으로 왔고 예전 사이즈는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우선 관심마 1번마 좋은 애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레이스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안토니오의 9번마 글로벌 조이가 아닐까 싶어요. 데뷔전부터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던 녀석이고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9번 글로벌 조이가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는 뭐 액면 자체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9번 글로벌 조이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텐데 자 그런데 강민은 이 마필을 조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직전보다 부담장이 4kg가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직전에 주파 기록이 59초 5에 좋은 주파 기록을 보이긴 했는데 그날은 평상시보다 기록 자체가 1, 2초가량 빠르게 형성이 됐던 날이에요. 불량주로 20%에서 59초 5의 주파 기록은 그렇게 뭐 월등하게 좋은 주파 기록은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글로벌 조이는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어요. 직전 경주는 선두권 외곽,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좀 서둘러서 치고 나오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9번 글로벌 조이가 직전처럼 그렇게 외곽에서 오바지를 하고도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도 연투가 가능한 전력이냐 조금 좀 검증이 필요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1번마 클린업 샤인이나 3번마 샤르니 위너라든가 이런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이런 마필들이 향후 발전 기대치는 더 높다고 봐요. 1번마 클린업 샤인은 11월 22일 주행 심사 때 선행을 나서는 그 과정이 아주 삿불했거든요.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일부러 내주고 쫓아갈 일은 없다고 보고 3번마 사르니 위너라는 마필이 11월 8일 경기에서 좀 늦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진 않았고 결승선 뚝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 이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힘이 차면은 이건 분명히 앞에 갈 말이지 뒤에서 투입할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사르니 위너는 아마 이게 주행신사 때 늦발했기 때문에 좀 덜 팔릴 거예요. 많이 좀 덜 팔릴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7번마 절여도 직전에 인기 10위였던 마필인데 3차까지 왔는데 그 경주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반드시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돼요. 좀 노리는 마필이 많은데 9번마 글로벌 조이가 여기서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린다. 이건 뭐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강민의 관리마 지금 3마리 말씀드렸는데 이 3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강민은 충마로 놓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짭짤한 배당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깔끔한 마번으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서승훈 기수의 4번마 파국전이 배당팔의 올머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최근 4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정말 좋아요. 이게 올해 초에 5월달에 거세를 했죠. 올해 5월달에 거세한 이후로 지금 4연속 입상을 성공하고 있는데 직전에도 강민이 실전 막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4번 파국천이 오늘 서승훈 기수 안장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팔의 강축으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이 그렇게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은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 또 단거리 1000m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도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마 파국천을 57kg까지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도 연투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마 카이길리는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었지만 강민이 이거는 뭐 능력마의 사이즈로 인정을 했죠. 충마로 놓고 6배짜리 지금 같이 뛰고 있어요.
해피 어게인과 동반 입상하면서 6배짜리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는데 1번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3번만 해피 어게인도 직전 경주에서 2번 게이트 바로 외곽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카이길리나 3번 해피 어게인 이런 마필들 다시 한번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이트 조건으로는 1번, 3번 요 두 마리 다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5번마 BK 빅터는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이 좋습니다. 11월 1일 경주에서 10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 10월 달에도 4.1배, 또 9월 달에도 6.2배짜리를 한방막건으로 연속해서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마예요. 직전에는 순군전이었고 1200 첫거리 도전에서 깨졌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줄어든 1000m 경주거리,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입니다.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선두권 뒤에 바짝 붙여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5번마 BK 썬더, BK 빅터, 5번 BK 빅터를 조금 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 4번마 파극천이 되겠습니다만은 5번마 BK 빅터의 전개는 오늘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번 BK 빅터를 아예 놓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5 놓고 1번, 3번, 4번 이런 막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5번마 BK 빅터가 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편성입니다. 안토니오의 6번마 레드블레이드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던 녀석이고요. 9월 7일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습니다. 그 전에 7월 6일 경주에서 님의 향기를 오마신을 이길 때에 그때 경진형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 레드블레이드가 올해 초에 3월 달부터 입상을 성공을 해서 7월 달까지 5연속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5연속 상승세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6번마 레드블레이드는 오늘 인기 1위가 예상이 되지만 강민의 승부 막건에 없습니다. 6번마 레드블레이드는 9월 7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당일 현장 예상 상태를 봐서 정말 막 반짝반짝 광이 난다, 뭐 그 정도면은 살짝 받치고만 가겠습니다. 6번마 레드블레이드가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강민은 이 마필을, 인기 1위로 팔리는 이 마필을 세게 읽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고배당의 배팅의 포커스를 맞춰서 때리는 경주예요. 뭐 편성 자체가 난타전이고 배당이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강민이 충마를, 고배당 충마를 아예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변을 째려보는 관리 마필 지금 몇 마리가 더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10번마 대변화가 직전에 이 스카이돌풍과 같이 뛰어서 졌어요. 그때 당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스카이돌풍을 배팅에 충마로 놓고 10배짜리를 때렸죠. 그런데 이 대변화가 코차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조금만 거리가 길었으면은 뭐 이기는 탄력이었죠. 그래서 10번 대변화는 오늘 이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전에는 스카이돌풍에게 졌습니다만 다시 뛰는 그림에서는 대변화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대변화는 또 올봄에 그 세렌체와 동반 이상했을 때 80배가 넘는 83배짜리를 또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강민이 놓고 때리는 충마에 고배당 충마를 놓고 10번마 대변화는 주력으로 때릴 대상이 되겠습니다. 10번마 대변화에 주력 승부를 때릴 거예요. 강민이 놓고 때린 충마, 고배당 충마를 놓고 10번마 대변화는 일단 기본 막건으로 때린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7번마 스카이돌풍도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릴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1700 경주 거리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오늘 1600이에요. 그래서 7번 스케이들풍도 여기서는 뭐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게 조금 덜 팔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갑니다.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 거품 인기마가 많습니다. 거품 인기마, 좀 불안한 인기마는 과감하게 제껴버리면서 중고배당으로 제대로 한구라 때려먹는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입양 가능성 대단히 조심스러운 대혼전 편성입니다. 강민이 이번 5경주를 고배당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번 주에 좀 골머리가 아팠던 레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부산 중계 5경주예요. 이런 경주로 터집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에서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기마 좀 살펴보면 9번마 천년의 질주가 팔릴 것이고요. 뭐 같이 뜨던 블랙텐도 덩달아서 팔릴 것이고 뭐 승분제지만 10번마 원더풀 컨트리도 상승세가 좋고 안쪽에 2번 닥터시크 3번 영광의 포스 7번 스피드 퓨리가 부담 중량이 지금 6kg가 빠졌어요. 이런 거 팔리죠. 7, 9, 10, 1, 2, 3 지금 대충 봐도 인기마가 한 6마리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인기마 지금 6마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인기마 6마리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고배당 복병마가 2마리가 더 있어요. 강민은 이 인기마 외에 지금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관심마 2마리 중에서 그냥 대가리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번마 브라운파이가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그 안말 대상 경기였는데 좀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10월 4일 경기에서는 강민이 축마 놓고 5.5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8월 25일 경기에서도 보면 그때 고배당 축마로 놓고 때렸다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요. 6번마 브라운파이는 이건 무조건 더 뜹니다. 지금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어요. 나머지 마필들보다 액면이 좀 처지잖아요. 그래서 밀려 있지만 결코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브라운파이가 원래는 선행마예요. 이게 원래 추임마가 아니고 원래는 선행을 하는 마필인데 주행 습성을 변경한 이후에 최근에 꿈틀꿈틀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예전에 1600에서 한번 인기바로 팔렸을 때 강민이 그냥 완전히 꺾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400까지는 이게 자력 승부가 됩니다. 6번 브라운파이가 상대적으로 좀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요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경주 터지면 6번 브라운파이 같은 마필이 초고액 배당을 엮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아주 진하게 노리는 고배당 관심마도 있고,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우선 관심마, 고배당 관심마는 6번마 브라운파이, 요거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고배당 관심마는 6번마 브라운파이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난타전 편성입니다. 입양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직전보다 감량 조건 3kg가 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죠. 자, 그런데 엘리트 레이드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한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압박을 받고 무너졌거든요. 그때 당시 물론 편성 자체는 셌어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여력감이 있었는데, 과연 오늘도 편안하게 단독 선행 앞선 굳히기가 가능하냐?
그거는 조금 좀 의문입니다.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번 버킷폴 골드도 있고 장산 플라이, 또 뭐 연희일출, 천둥여울, 또 뭐 제주의 흑선, 뭐 정문사이, 이 모래 반응이 좋지 못해서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마필들이, 선두력 좋은 마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과연 앞선에서 썰렁하게 그냥 선행마가 썰렁하게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2차권 한 자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강변의 관리마 있습니다. 배팅의 기둥을 세워줄 수 있는 든든한 강변의 관리마가 있어요. 대가리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후차권에서도 인기마가 아닌 전개 상황의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중고배당 충분히 엮일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이연종 기세 6번마 검향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직전에 1700에서 무기력하게 깨졌죠. 하지만 직전 1700은 이건 뭐 안 되는 사이즈고, 오늘 1200, 1300 줄어든 경주거리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검향이 9월 8일날 1200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 막판 뚝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6번마 검향, 요거 막판 뚝심 고배당 충분히 엮일 수가 있어요. 뭔가 결승선에서 하나 날라와서 고배당을 터뜨리면 6번마 검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주력으로 공략할 대상은 6번마 검향입니다. 이게 아마 인기도에서 거의 뭐 안 팔리겠죠. 거의 뭐 한 7, 8위권 이렇게 팔지 않을까 싶은데 6번마 검향이 동반 입상하면 이건 뭐 대박으로 한 거라 챙겨 먹는 찬스예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승부경주 배팅 강도 올리는데요. 승부지 대가리 강변의 관리마필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 아주 찐하게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부산중계 6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에서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서성훈의 3번마 치프 에이스, 안쪽 게이트 잘 뽑았는데요. 우선 관심만은 3번마 치프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8일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때 지금 같이 뛰는 마필들 여러 마리가 있죠. 인기 2위로 팔리고 깜빡이로 팔리고 깨지니까 재결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재가 뭐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뒤로 10월 13일 경주에서는 누츠입으로 걸음을 남겼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 그레이트 킹, 그 뉴욕 망치, 지난주에 다 그랑프리 출전했던 마필이에요. 그런 강한 상대들 틈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직전에도 강민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현명 기수가 8조 소속이잖아요. 근데 유현명 기수가 이 치프에이스를 타지 않고 그레이트 킹을 탔다. 그래서 그레이트 킹을 강민이 대가리로 추천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오늘도 3번마 치프에이스는 서승훈 기수가 타고 캡틴 포스는 유현명이 같았어요. 직전 경주와 뒤집어진 거죠. 직전에는 캡틴 포스를 서승훈 기수가 탔었는데 오늘은 서승훈 기수가 치프에이스를 타고 캡틴 포스는 유현명이고, 그런 좀 기승기수에 대한 변수도 안 따질 수는 없어요. 안쪽에 2번마 굿 캐스팅이 출전 공백이 휘황 공백이 길어졌지만 뭐 기본 사이즈로 보면 여기서는 뭐 충분히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외에도 강민이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심마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할 텐데요. 자, 우선 관심마는 3번마 치프에이스입니다. 3번 치프에이스. 우선 강하게 노리는 마필 3번마 치프에이스다. 거기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후차권에서 이변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관심마는 3번마 치프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전력 편차 크지 않은 마필들 간의 난타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10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고요. 경주거리가 1400m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거품 인기마 한 마리가 아마 깜빡이로 파지 않을까 싶은데, 거품 인기마 한 마리가 보이는데 무조건 날리고 들어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충마, 그리고 거품기 많은 인기마도 있고, 또 1400에서 이변 연출 가능한 복병마도 한 2마리 정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까지 좀 엮어서 중배당 일단 승부로 강하게 때리고 중고배당까지 노리는 데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9번마 골드 마운틴이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400m가 되겠습니다. 8월 25일 경주에서 그때 1600에서 입상을 하겠는데, 그때 당시는 청담진이라는 마필이 강착이 되면서 3착에서 2착이 올라온 거죠. 근데 7월달, 지금 전적에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7월달에 먼노가 탔을 때 1400에서 날라오는 뚝심이 대단히 날카로웠던 마필입니다. 직전 1800m는 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이 되겠습니다만은, 9번마 골드 마운틴이 오늘은 조금 좀 덜 팔릴 상황이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400에서 막판 뚝심은 9번마 골드 마운틴까지도 가능하다.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9번마 골드 마운틴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0경주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 있고요.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아주 제대로 조져 먹겠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인기말을 제껴버리면서 중고배당 막건까지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느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혼전 난타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 단거리로 펼쳐지기 때문에 선두권 전개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레이팅이 110점 이하의 중급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입상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마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경주만큼은 한번 강하게 들이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혼전이고 난타전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도 한 10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레이스지만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고, 일단 적중이 되면 배당은 두둑합니다. 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거품기 많은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는 완전히 잘라버리면서 공략하기 때문에 압축 승부막건, 중고배당 압축 승부막건을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11경주는 무조건 적중하시고 돌아가는 레이스입니다. 마지막 11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15일 일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